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청솔에서요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는 이상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논술 개괄 설명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 9편 끝나면 그 다음 주 9월 13일까지 이제 수시 논술 원서 접수 마감일이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팁하고 그 이후의 공부 방법과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수시 원서 쓰려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이나 교과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때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래서 뭐 그거는 세부적으로 학생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학종과 교과를 쓰는지 여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의 상담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건데 학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 데이터가. 학교에서 그 학교의 한 3년치 실적 가지고 보면 이 정도 내신 성적 때 내 아이가 이 정도 대학 라인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진학사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평균적 데이터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으로 먼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을 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수시에서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정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어떻게든 수시에서 끝내야 되는 전략을 펴려면요 반드시 교과나 학종을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시까지 안 가고 지금 내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정시 가면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교과나 학종은 무조건 쓰셔야 되는데 쓸 때 적정 라인으로 쓰셔야 돼요. 교과나 학종을 상향 지원하면요 그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99% 그냥 뻔히 보여요. 그래서 욕심이 나거든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써야 된다라고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불합격 가능성은요 매우 높아요. 매우 높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의 아주 희박하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요 거의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시에서 하나라도 붙여야 돼라고 판단되면 교과나 학종을 쓰는 전략이 좋고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 그 교과나 학종에 비해서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논술은 확실하게 붙고 들어가는 전략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시 성적 정시로 가더라도 괜찮아라고 판단되면 6논술을 쓸 수 있는데 아니라면 교과나 학종을 걸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교과나 학종을 걸 때 제가 붙을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되는 대학 반드시 써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데 그 낮은 대학이더라도 내가 쓸 거다라고 붙어도 상관없어 난 다닐 거야라고 하면 쓰는 거고요. 만약에 그 대학 라인은 나는 붙어도 안 갈 거야라고 하면 그 학종이나 교과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시 공부하고 논술만 쓰는 겁니다. 이제 그 판단을 빨리 하셔서 이제 뭐 빨리 할 열흘도 없죠.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교과나 학종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논술 개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내신이 일반고 학생인데 4.5예요. 4.5인데 현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떠요. 5, 6, 5 이렇게 떴다고 쳐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나 학종 반드시 써. 너 지금 이 상태대로 정시 가잖아.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은 데가. 더 낮은 데 가니까 교과 학종 무조건 걸고 들어가. 그런데 교과 학종을 4.5로 만약에 쓰려고 하면 대학 라인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쓰기가 싫죠. 저도 알아요. 그러나 걸어놓고 남은 상향 지원은 논술로 다 돌려. 논술은 기본적 상향 지원 전략이에요. 논술이 이제 한 30개 정도 대학이 시행을 하는데 문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대학이 한 경기대 라인이에요. 근데 경기대만 해도
학종으로 일반고 학생이 쓰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와야 돼요. 3점대 후반도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3점대 초반 정도 내신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논술에서 가장 낮은 대학이다 보니까 자, 이 정도 뜨면 4.5면 이제 교과 학점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런데 모의고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걸어. 교과 학종 한 2개, 많으면 3개 써도 돼. 걸어. 너는 논술 3개, 많으면 4개 정도 논술만 상향 지원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고요. 만약에 내신 4.5인데 어떤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떠요. 뭐 이제 이게 똑같이 다 뜰 리는 없지만 이제 평균 다 3으로 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교과나 학종을 쓸 이유가 없어요.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시 성적이 훨씬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게끔 나오니까 야 이거 다 빼고 너는 그냥 6논술이야. 그리고 정시 공부하면서 그냥 6논술만 계속 써.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판단으로 먼저 교과 학종 여부를 먼저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논술로 넘어가면요. 논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상향 지원 전략이에요. 가장 낮은 대학이 경기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일반고 기준으로 학종 쓸 때 한 3점대 초반 정도 내신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기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향 지원을 하니까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대학 입시에서 모든 전형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요.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서 가장 높게 뜨는 대학들은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한의대나 경희대 한의대도 문과생을 뽑거든요. 한양대 정도 되면 250대 정도까지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은 대략 40에서 80대 정도의 경쟁률이 나와요. 최초 경쟁률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교과나 학종은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논술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좀 잔인하긴 해도 10명 중에 2명 붙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문과 논술은 10명 중에 2명 붙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과 논술은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합격자가 나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과 모집 정원이 문과 모집 정원보다 2.5배 정도가 많아요. 모집 정원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조금 더 들어가기 힘들죠. 10명 중에 2명 붙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붙기가 어렵죠. 그만큼 붙기가 어려워요.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여기저기 다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문과 논술이 상당히 붙기 어렵다라는 거는 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내에서도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2명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그럼 8명은 떨어지잖아요. 이 8명 떨어지는 그 이유는 각색이에요. 예컨대 최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은 평균 60% 정도 나와요. 평균 60% 정도가 자기가 지원 대학의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심한 대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제가 실어놨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최저가 3합6이에요. 좀 높죠? 이화여자대학교도 3합6이고요. 이게 좀 높아요. 성균관대도 3합6이에요. 근데 성균관대만 해도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성균관대만 해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50%가 잘 안 넘어요. 근데 중대는요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똑같이 3합6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80% 이상 뜨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최초 경쟁률은 뭐 한 60대 1이 넘어갔는데 실제 경쟁률 있잖아요. 뚜껑 딱 까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5에서 10대 1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성균관대만 해도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중대랑 이대가 조금 그게 심한 편이에요. 예, 그게 좀 심한 편인데 어쨌든 그 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중에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 자기가 이제 지원 대학을 했는데 상향 지원 전략이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인데 못 맞추는 게 뭐 평균적으로는 한 6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한 8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최저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또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문 논술은 그냥 글쓰기니까 그냥 가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기 때문에 그 사고력을 동원해서 여러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가 요구한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푼 것들을 매끄럽게 논리적인 글로 문장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요. 문제풀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요. 문장을 논리적으로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훈련 자체가 단기간에 잘 안 돼요. 단기간에 안 되다 보니까
훈련량이 적은 친구들은요. 원래 논술을 시키면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그 실력들이 올라가는데 얼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하면 그 합격권 선 정도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논술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당연히 일찍 시작한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얼마 안 했어요. 그 어머님들 나눠드린 자료에도 제가 합격생 수기 한 4개 정도 붙여놨는데 맨 뒤에 보시면 하빵원이라는 친구 있을 거예요. 합격생 수기에. 그 프린트물 자료에 요 자료에 맨 뒤에 합방원이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붙은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연세대 파이널 수업 딱 5번만 듣고 그전에 논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연대 파이널 수업 5번만 듣고 연대를 붙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왜 가능하냐면요. 이거 심플해요. 첫 수업 듣고 첫 첨삭할 때 제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너 논술 잘해 라고 바로 얘기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국어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탐력도 상당히 좋은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어휘력도 좋고 글 쓰는 능력 자체가 좋아요. 이 어휘력과 글 쓰는 능력 자체가 기본 바탕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짧게 해가지고 뚫기가 힘들어요. 논술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고 뚫는 건데 대다수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다수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논술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상당히 집중해가지고 그거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냥 뭐 내 애가 이제 글쓰기 능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아이도 모르고 학부모님도 몰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서 얘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혹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학부모님들은 지금 남은 기간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집중해가지고 쓰기 연습이나 문제 풀이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떨어지는 친구들, 최저 안 되는 친구도 말씀드렸고 훈련량이 부족한 친구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훈련량도 충분하고 강사인 제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해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6년술 썼는데 전멸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 이 현상들은 왜 일어나냐면 아마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논술도 많이 했고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논술 6개 썼는데 전체가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 논술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데 논술 문제가 제일 적게 문제를 내는 대학은 인문논술은 한 문제를 내요. 한양대학교가 1200자짜리 딱 한 문제를 내고요. 제일 문제를 많이 내는 대학이 연세대학교가 4문제를 내요. 그럼 대부분의 대학은 2문제 아니면 3문제 내는데 이제 길이가 뭐 어떤 데는 1000자 쓰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대학은 600자 쓰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좀 다르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들어갔는데 고작 2문제 내외 정도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출제된 지문하고 출제된 주제가 내가 제대로 좀 익숙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정도인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요. 컨디션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학생들 가르쳐 보면 글쓰기가 어쩔 땐 상당히 좋은데 어쩔 때는 확 무너지는 글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세 번째는 채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주관식 채점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채점자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상당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좀 불행하죠. 불행한데 인문논술에서는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명 중에 한 2명 붙는 평균적으로 2명 붙는 전략인데 8명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원서를 지원을 할 때 이게 상향 지원 전략은 맞지만 먼저 수능 최저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지원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국어가 예를 들어 4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은 잘 안 했어. 7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영어는 3이 나왔어요. 그리고 탐구 과목은 2가 나왔어요. 하나가. 또 하나는 4가 나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모의고사가 뜨더라도요. 여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인데요. 요 영어 한 과목과
탐구 한 과목으로 2합 5가 충족이 돼요. 그쵸? 최순용 최저 2합 5가 충족이 돼요. 그러면 인문논술에서 2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어디 있냐면 2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경희대가 있고요. 건국대가 있고요. 동국대가 있고요. 숙명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가 있고요. 세종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합 5는 아닌데 비슷하게 2합 4를 요구하는 외대가 있고요. 외대는 2합 4예요. 하나가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다른 게 홍대가 3합 8을 요구해요. 네, 요 바운드리를 그게 한 묶음으로 보통 보는데 2합 5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럴 때 어떤 전략을 펴냐면 이건 전부 6월 평가원 기준입니다. 5월 학평이나 7월 학평은 보지 않아요. 그거는 재수생한테 빠진 상태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 상담을 할 때 6월 평가원 자료와 9월 평가원 자료만 봐요.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2합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보통은 6논술을 쓴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라인 있잖아. 요 라인에서 너는 3개에서 4개 정도 쓴다. 그리고 나서 위쪽 상향 지원 전략과 밑에 2합 5가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 이 친구는 상당히 농후해요. 그렇죠? 농후하죠? 그 밑에 하향 지원 전략을 섞어 써줘요. 섞어 써주는데 자, 학생이 2합 5를 딱 쓰려고 하면 욕심이 생겨요. 아, 선생님 저 서강대 한번 써보면 안 돼요? 3합 7인데 제가 요거 지금 남은 2달 동안 4를 2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영어가 2가 나와요. 근데 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올리고 요거 하나 올려가지고 3합 7 정도는 그래도 수능 때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요. 그죠? 당연히 학생들의 공부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도 저는 오케이 하나 도전하자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3합 7 라인에 예를 들어서 서강대 하나 쓰고 싶어요. 전 쓰라고 합니다. 그게 학생들 공부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 위쪽 라인 3합 7이나 3합 6이나 아니면 아예 뭐 고려대학교처럼 근데 이건 좀 심하죠. 4합 8을 맞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요원해 보이긴 한데 4합 8이나 아니면 저는 그냥 최저 없는데 연세대 도전할래요. 연세대는 최저가 없잖아요. 이런 데를 어떤 친구가 하나 이제 막 우겨요. 알았어 2개 여기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요거 고려해서 못 봤을 경우 생각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아래쪽 대학 최저가 없거나 그 다음에 최저가 상당히 낮은 대학 뭐 2합 6 문과 기준으로 항공대학교나 연세대 미래캠퍼스 이런 데가 2합 6이에요. 그 다음에 2합 7 2합 7 대학이 여대가 많아요.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등등 성신여자대학교 이 라인에서 또 한두 개 지원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쓰는 전략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어떤 학생이 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라고 판단하면 저 윗대학 하나도 안 쓰고요. 여기 적정과 하향만 해서 여기서 6개를 채우고요. 저는 재수도 각오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대학 밑으로는 절대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요 적정하고 요 윗대학 위주로만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N수생들은 많지 않은데 고3 학생들 경우에는 욕심이 많이 나니까 지금 이 정도 성적인데 자꾸 여기만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수능 최저의 적정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6개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나오는 등급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대학을 아무리 못 써도 3, 4개는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를 상향을 쓰든 뭐 하든 그건 이후에 판단할 문제예요. 그렇게 지원 전략을 꼭 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요. 원서를 쓸 때는 이건 담당 강사랑 지금 이제 저희 재원생들은 담당 강사랑 다 상의를 해가지고 쓰긴 하는데 조금 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게 똑같이 2합 5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다 달라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에만 봐도요. 경희대가 여기 서울 캠퍼스가 있고 국제 캠퍼스가 있어요. 수원에. 이게 같은 대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인데 대학연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 캠퍼스로 지원하려는 게 몰리겠죠.
그럼 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겨요.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냐면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문과든 사회계, 인문계든 사회계든 지원을 하면요. 최초 경쟁률은 100대 1이 다 넘어가고요. 최저 안 되는 애들 다 빼고 남은 실 경쟁률만 해도요. 이게 대략 40에서 50대 1 정도 나와요. 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성균관대가 최저 잘 맞춘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실제 경쟁률이 25에서 40대 1밖에 안 나오는데 경희대가 그보다 높아요. 높고요. 이게 수원 캠퍼스로 가잖아요. 수원 캠퍼스로 가면 이게 15대 1 내외로 나와요. 그러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당연히 당락에 영향을 줘요. 근데 입장에서 저는 무조건 서울 쓸 거예요. 그럼 전 쓰라고 합니다. 근데 꼭 합격 가능성 1이라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건국대 25대 1 정도 나와요. 영향률이 다 달라요. 실경쟁률이. 동국대학교가 한 15대 1 정도 나와요. 숙명여자대학교가 10에서 15대 1 정도 나와요. 조금씩 낮아지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가 5에서 10대 1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5에서 10대 1요. 다 최초 경쟁률은 30대 1 이상 한 80대 1 정도까지 나오는데 최저가 있다 보니까 최저 못 맞추는 애들 다 빼고 나면 이 정도가 실제 실증 경쟁률로 떠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한 15대 1 정도 나오고요. 홍대가 한 10대 1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의 영향이 조금 있어서 요것 쪽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호하는 대학과 이런 걸 고려는 당연히 하는데 그때 경쟁률 평균적으로 그 대학에 나오는 실경쟁률을 약간 고려해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고려할 때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이제 인문 논술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문제 유형이 다 달라요. 문제 유형이 다 달라서 학생들이 저는 이 유형은 조금 잘 쓸 것 같은데 이 유형은 잘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게끔 너는 요 유형 잘 못하니까 이거 안 나오는 요거 쓰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몇 개 논술을 계속해서 제가 봐왔던 친구들이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향이 있긴 해요. 자기가 좀 맞고 안 맞고에 대한 유불리가 좀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한 3, 400자짜리 짧게 쓰는 건 잘 쓰는데 1000자 쓰라고 하면 못 써. 또 어떤 친구는 역으로요. 그 문장 자체 호흡이 길어가지고 1000자 정도 쓰는 건 상당히 잘 써요. 근데 3, 400자처럼 간결한 언어를 가지고 임팩트 있게 쓰는 걸 잘 못 써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봐왔어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률, 그 다음에 최저 기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지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내신이요. 영향이 있죠. 자, 내신이 5점대까지는요. 내신이 5점대 여기선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5점대까지는 쓰고 싶은데 그냥 쓰라고 합니다. 5점대까지는 대부분의 대학의 합격자가 다 나와요. 물론 3점대 내신을 가진 친구와 5점대 내신을 가진 친구 중에서 대학이 내신을 반영을 해요. 요즘은 논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점대 내신을 가진 친구와 5점대 내신을 가진 친구는 당연히 점수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그게 논술 점수로 극복이 가능한 점수 차이기 때문에 5점대까지는 쓰라고 하고요. 당연히 5점대 내신 가진 친구는 논술 더 열심히 해. 조금 더 1점이라도 더 확보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6점대가 내려가죠. 그러면 심플하게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압도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위주로만 써야 돼요. 근데 그 대학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 덕성여대, 뭐 성신여대 같은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쓸 때가 좀 많아요.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적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보통 내신이 굉장히 뭐 6, 7등급으로 떨어지면은요, 제가 쓰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 위주로 쓰는데 남학생들은 반드시 상담해서 써야 돼요. 상담해서 내신에 불리함이 없는 경우 위주로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6등급 내신을 가지고 요 근처 광운대학교를 쓴다. 붙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런 걸 그냥 막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내신이 나쁘고 수능 성적도 안 좋아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최저 없는 데 쓰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해서 대학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대학을 내려서
숙명여자대학교 라인까지는요 내신 반영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숙대 밑으로 내려가면 내신의 영향이 쭉쭉쭉쭉 커져요. 그래서 그 대학도 5등급 때까지는 그냥 지원시키면 돼요. 근데 6등급 때 밑으로 떨어진다, 반드시 대학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합격 가능한 대학권으로 골라내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한정돼요. 예, 요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지원시켜요. 남학생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했던 건데 내신이 7등급 대예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썩 안 좋아요. 그죠? 예, 그러면 7등급 되면은 숙명여자대학교 윗대학을 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균관대 내신 안 들어가죠. 서강대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세대 안 들어가죠. 고려대 안 들어가죠. 중앙대도 거의 안 들어가죠. 이화여자대학교 안 들어가죠. 경희대 안 들어가죠. 건대 안 들어가죠. 다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하보 라인을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면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하보 마지노선인데 못 맞추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서는 내신의 영향이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디도 쓰라고 하냐면 항공대, 경영학과 이런 데 쓰라고 해요. 항공대가 문과과가 있어요. 문과과가 몇 개 돼요. 이제 문과 논술로 항공대를 쓸 수 있는 대학이 과가 총 4개 정도 되는데 항공대 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 그다음에 항공교통학과, 항공물류학과 이런 4개가 있어요. 항공교통학과 뭐 하는데요? 저 공항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개 특수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써야 돼요. 요게 2함 6이거든요.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골라내 가지고 지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내신이 5등급 때까지다 그냥 학생이 쓰고 싶은 데 있다고 하면 쓰게 하면 돼요. 선호도랑 경쟁률 고려해서. 그 다음에 내신이 6등급 밑으로 내려간다 골라내셔야 된다. 반드시 골라내 가지고 써야 됩니다. 예,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네,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 저희 학원에 직전하고 세미파이널 자료가 한 장짜리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예,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추석 릴레이 핵심 특강이고 하나는 직전 세미파이널 특강이라고 2장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는 공통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반, 실전반으로. 근데 9월 13일 날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지원 대학이 결정되죠. 그러면 지원 대학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수리 논술하고 인문 논술하고 가장 큰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인데 인문 논술은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예컨대 어떤 친구가 경희대를 지원을 했어요. 경희대를 지원을 했는데 동국대 문제를 푸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어떻게 뭐 유사성이 1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문제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원한 대학별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원서가 9월 13일 날 마무리가 되면 논술을 뭐 마냥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10월 26일에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10월 26일에 마무리가 돼서 3주 동안은 논술을 하지 말아라. 그냥 수능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10월 26일에 다 마무리해 주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남은 시간이 7주예요. 7주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가 11월 14일 수능이에요. 목요일날 보죠. 14일 수능 전에 수능 전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수능 전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요. 직후에 11월 16일 토, 그 다음에 17일 일, 요때 열 몇 개 대학이 또 논술을 봐요. 요 수능 전 논술을 보는 대학이 연대, 뭐 성신여대, 가톨릭대, 그다음에 홍익대, 단국대 이렇게 있어요. 인문 논술은. 그다음에 이제 약술 논술로는 뭐 서경대나 상명대들도 같이 봐요. 그리고 요 수능 끝나고 다다음 날 보는 대학이 한 10개 정도 돼요. 학생들이 제일 선호가 많은 뭐 성대, 고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냥 쫙 몰려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 대학까지는 총 16개 정도 대학 되는데요. 수능 전에 연습이 끝나야 돼요. 요거는 당연히 수능 전에 연습이 끝나야 되겠죠. 수능 전에 시험을 보니까. 근데 요 대학까지도 수능 전에 연습이 끝나야 돼요. 수능 끝나고 11월 14일에 수능 보잖아요. 여기 15일이 금요일이에요. 요 하루 딱 하루 연습할 시간이 있는데요. 그 하루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면 3주 정도 논술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글쓰기를 한 3주만 안 해도 감각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 불러가지고 너네 지원하려고 했던 대학들 다시 한번 유형 빠르게 정리시킨 다음에 글쓰기 한번 시키고 난 다음에 시험장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얻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했던 거 까먹은 거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여기까지 요 수능 전에까지 요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연습도 다 돼야 되고. 그게 요 프로그램이에요. 9월에서 10월까지 총 16개 대학을 가지고 총 16개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들만 여기다 깔아놓은 거고요. 최소화시켰어요. 물론 논술 강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을 올리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도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논술을 마냥 연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 대학별로 최소 3회,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고 덩치가 큰 대학은 4회. 요 한 장짜리입니다. 강북청솔 논술 전문가 직전 세미판. 여기 없나요? 잠시만요. 어디에 있나요? 제가 있는 자료랑 좀 틀려가지고. 네. 9월 10월 것만 있으시면 돼요. 네네. 9월 10월에 그 세미파이널, 직전 파이널, 세미파이널 시간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 보셔야 돼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요 시간표대로 이제 학생이 원서를 딱 접수해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원한 대학별로 며칠, 보통 3회차 아니면 많으면 4회차 수업 진행하니까 어느 수업인지 체크해서 그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자기가 지원한 대학을 최소 3번, 많으면 4번 정도 그 유형들을 연속적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유형들에 대한 숙지가 돼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최소한이에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아까 이게 뒤에 수리논술하고 참 다른 게 수리논술은 그냥 대학들을 묶어서 진행을 일부분 하거든요. 근데 인문은 어떤 대학도 묶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연습시키면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지원한 대학별로 그 유형에 맞춰서 쪼르르륵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논술을 만약에 학생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요. 수시를 6개 다 논술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수능 전 논술하고 여기 수능 직후 논술하고 여기 다 해서 16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 뒤에 일주일 뒤에 요 23일 여기 토부터 해서 이렇게 1 있잖아요. 요 뒤쪽 라인에 대략 한 10개 정도가 돼요. 한 10개 정도 대학이 있거든요. 이게 한양대도 있고요, 중앙대도 있고요, 외대도 있고요, 이대도 있고요, 세종대도 있고요, 광운대도 있고요, 덕성여대도 있고요.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은 지금 연습을 안 해요. 아예 빼버립니다. 아예 빼버리고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학원에 요 대학들을 위한 파이널 시간표가 쫙 열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최소 5일 동안 집중해서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충분해요. 충분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요 대학입니다. 요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전에 연습이 돼야 돼요. 그 대학 위주로만 여기에 시간표를 대학별로 3회 내지 길면 4회로 짜놓은 거기 때문에 지원 대학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6논술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보통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랑 요거랑 합쳐서 대략 3, 4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요 뒤에 있는 대학 있죠? 요 뒤에 있는 대학이 보통 두세 개 이렇게 지원을 해요. 저 앞쪽에 학생들 6년술 지원했을 기준으로 보통 3개, 많은 4개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대학이 수능 전에 연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두세 개를 지원하는 이 대학은 수능 끝나고 연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 시간표 보고 저한테 왜는 왜 안 깔려 있어요? 라고 묻는데 안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연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 끝나고 연습하는 거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9월 13일 원서 접수 끝나면 저희 스타트가 9월 11일 성균관 때부터 바로 스타트예요. 예, 스타트이기 때문에 13일 원서 접수 마감이지만 일정상 11일부터 시작하니까 대학별로 일정 확인해서 내가 지원할 대학이다. 그럼 바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인문논술이 이래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강사들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대학별로 다 따로 해줘야 되니까 학생들도 힘들어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컨대 뭐 홍대 문제 풀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 문제 풀리면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그 연습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추석 논술 릴레이 핵심 특강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추석 특강 하나 있죠. 예, 그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직전 파이널하고 세미 파이널 요 대학들 16개는 지원한 대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지 연습이 가능해요. 이거 저한테 이런 거 묻는 친구가 어제도 있었는데 이거 지금 연습 안 하다가 요 15일날 금요일날 다시 대학들 깔아주거든요. 이때 한번 연습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데 택도 없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때 여기 학원 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 벌어지냐면요. 오자마자 바로 모의고사 풀리는데 손도 못 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짐 싸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때 연습 끝나야 돼요. 대략적 연습 다 끝내놓고 이때는 복원하는 작업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추석 논술 특강은 어떤 거냐면 논술 늦게 시작한 친구들. 예, 논술을 일찍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요. 논술 늦게 시작해서 기본 개념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한 강좌야. 이건 뭐냐면 총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인문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3가지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유형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설명 분석형 유형, 그 다음에 평가 유형. 요 3개가 인문 논술 총 7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논술을 일찍 시작하면은 기본 개념 수업을 앞에서 몇 개 동안 다뤄주는 건데 지금 그거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다 건너뛰는 거예요. 다 건너뛰고 기출문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해하고. 그 친구들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3가지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 추석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추석에 뭐 놀면 뭐예요? 와서 그냥 연습 더 할래요? 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논술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한 개설 강좌이기 때문에 요 핵심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3가지 건드는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랑 원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이제는 대학별로 수업 들어야 되고 대학별로 따로 지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대학 지원을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3회 이상은 해야 돼요. 연속적인 연습을 해줘야지만 그 답안에 대해서 적응이 생겨요. 예, 그래야지 시험장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논술을 늦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뭐 대학별 수업은 필수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추석 때 와가지고 기본 유형 많이 나오는 거 3번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쓰기 연습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논술을 강의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인문 논술은요, 논술을 강의로만 듣잖아요. 예, 그러면 필패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게 완전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논술만 유일하게 인강이 안 돼요. 인강에서 논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도 나한테 실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술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늦게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정 정도 수준에서 계속 쓰기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풀이와 쓰기 연습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요. 어쨌거나 9월 13일까지 원서를 조금 더 현명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원생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 모평이죠. 모평 끝나면 다음 주 수업에서 일단 1차로 최종적으로 원서 상담을 끝낼 거고요. 이미 한 번 정도는 했는데 구평 결과 가지고 최종 원서 상담을 끝낼 거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금 저희 학원 N수생들 입장에서는 학원에 나와서 쭈루루루 원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원서를 지원시킬 건데, 혹시 지금 제 학원을 아직 다니기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거 최저를 고려해서 적정 라인에서 최소 2, 3, 4개 정도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고려하셔서 그걸 중심으로 상향과 하향을 섞어 쓰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반드시 고려해서 쓰셔야 됩니다. 5등급 때까지는 그냥 아무 데나 써도 된다. 근데 5등급 넘어가면 내신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